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밤마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바로 우리 참석자분 인사 나눠볼게요. 빅빅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 소재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대학에서 지금 재학 중이고요. 음, 4학년이고 기계 계열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체역학 2학년 때 유체역학 그 학교에서 수강하면서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유니스터디 유료 강의는 못 듣고 음, 유튜브에 좀 정리해 주신 정리본 보면서 좀 도움을 크게 많이 받아서 그 이후에도 이제 진동학이나 동력학 다 좀 올려주신 거 들으면서 음, 네, 좀 알게 됐고 이후에 요즘은 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민 중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또 멘토링 진행하신 영상에 너무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찐 구독자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길게 올려주셨는데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올려주셨는데 제 채널이 자기만 알고 싶어가지고 안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안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내 채널 재미가 없는데 이게 매주 이게 볼만 하세요? 빅빅빅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멘토링 중에서도 제가 좀 고민 중인 부분이랑 좀 결이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부분, 네, 시간이 긴데도 좀 몰입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제 영상이 좀 긴데 지루하진 않으세요? 두 배속하고 그냥 듣습니다. 그래요? 두 배속 해도 네. 그게 잘 들리죠? 저도 두 배속으로 확인하거든요. 목소리 들을 때. 아, 딕션이 네, 나쁘지 딕션이 않죠? 워낙 좋으셔가지고, 네, 잘 나쁘진 들립니다. 않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너무 다시 한번 와줘서 반갑고요. 뭐 되게 길게 올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사연 읽으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학년인 대학생입니다. 가춘표 교수님 멘토링 영상과 강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고민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멘토링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작성하다 보니 좀 길어져서 요약을 했는데도 장황하고 구구절절 기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서울의 대학의 기계 계열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학점은 3.72입니다. 반도체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취업한 선배들한테 들은 어려움과 학사 졸업생으로서 R&D 분야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학사 취업 그러니까 R&D 분야 취업하려면 대학원이 필수니까. 그래서 연구 경험과 석사 진학을 결정하는 마당에 관련된 고민은 최근 부임하신 교수님 랩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가서 2달 동안 연구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지도 교수님의 가치관과 비전에 감명받기도 했고 연구 과정에서 실험 및 데이터 정리, 논문 작성에 재미를 느껴서 석사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대로 석사를 가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미국 박사 진학을 고민하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은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셨고 저에게도 미국 박사 진학을 적극 권장하시고 지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미국에서의 박사 학위 취득 후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학문적 탐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과장해서 말하면 미국에서 박사 졸업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겠지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목표와 교수님의 적극 권장 및 지원만으로 미국 박사라는 그런 험난한 길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의견 차이도 좀 있는데요. 부모님은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취업을 선호하시는데 R&D 분야로의 취업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석사 진학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타대학원 진학을 타대학에 이제 지원할 것을 제안했는데 현재 연구실에서의 연구를 이어가며 논문 등의 실적을 착실히 준비하고 교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미국 박사 진학을 권장하시기에 미국 박사를 전제로 한다면 자대 랩실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이유들로 미국 박사 진학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자대에 남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만약 한국에서 석사 졸업 이후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자대에 남아 석사를 마친 것이 아쉬운 결정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석사 진학을 결정한 상태에서 미국 박사 진학을 빠르게 결정하고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로 고민이 되기에 가춘표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어떠한 조언이라도 감사히 듣고 싶어 이렇게 긴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도 이렇게 길게 사연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고, 얼마 전에 제가 쇼츠 하나 올렸는데 그거 보셨어요? SP 쇼츠는 못 본 것 같아요. 자대 인기랩 vs 자대 인기랩 vs SPK 비인기랩 이거 아, 관련 내용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이 지금 잘 나중에 기억은 안 나요. 한번 보시면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네, 질문을 좀 요약하면요, 네, 이분이 R&D 분야 쪽으로 한번 이제 취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조금 학부생 이상으로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가치 실현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학원은 결정을 했어요. 대학원은 결정을 했는데 학부 인턴 하던 곳에서 교수님도 너무 나이스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일단은 자대에 있는 연구실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미국 박사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자대에서 미국 박사를 가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대에서 석사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거는 지금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첫 네. 번째로는 대학원 진학을 결국 결정하게 된 게 R&D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미국 박사 진학을 고려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50인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지금 제가 그냥 딱 제 스스로 하고 싶은 거는 미국 박사 쪽인 것 아, 같습니다. 미국 박사가 일단은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왜 내가 미국 박사를 가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학부 연구생으로 하게 됐고 4학년이기 때문에 2달 동안 연구 활동에 참여했으면 앞으로 졸업하기까지 한 10달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년 네, 3월까지로 맞습니다. 하면은 학부 인턴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학부 인턴은 1년 정도 하고 나서 석사로 입학하는 건데, 이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석사 입학을 전제로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석박 통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처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뭐 석사를 전제로 하고 이제 모집은 하셨지만 제가 음, 처음에는 이제 대학원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음, 솔직하게 이제 경험해보면서 고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그 음, 이후에 좀 제가 만약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박사까지는 당연히 말씀을 안 하셨고 석사 진학을 결정을 했을 때 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네, 대학원 진학을 확정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후에 좀 여러 조건을 조율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결정하게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대 석사를 결정하게 됐고 학부 인턴은 결국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하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박사에 대한 얘기했고 부모님과의 얘기, 뭐 부모님이랑은 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저는 요 상황인데 지금 학교가 저한테만 어딘지 좀 알려줄래요? 이게 DM 보낼 수 있어요, 줌에 보면은. 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좀 알려줄래요? 네, 여러분들은 알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댓글도 많이 써주면 되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문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쵸? 그냥 아무것도 없죠, research experience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박사는 당연히 다이렉트 PhD가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이제 마스터를 하고 PhD를 가는 건데, 그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하세요? 반도체 쪽 뭐 어,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입자공학, 네, 예. 입자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네. 에어로졸 하시면서 좀 필트레이션이나 아니면 그런 분야를 하고 계십니다. 에어로졸? 네. 그러면은 그 이쪽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할 생각이 아니면 바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제가 연구 자체를 처음 접한 분야고 주제다 보니까, 음,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지만, 현재 음, 좀 짧은 기간이지만 사실 제가 거의 연구활동 몰두하면서 지금 실험이나 이런 걸 재미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음, 재미를 느껴서
사실 현재로서는 뭐 분야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심플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대 석사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에어로젤이라고 했어요. 에어로졸이라고 했어요. 아, 졸입니다. 젤 에어 아니고 에어로졸. 에어로졸. 그러니까 에어로졸 같은 분야는 또 유망해요. 그쪽에 또 이제 취업에도 굉장히 잘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왜냐면 이제 그런 컨트롤 같은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대 네. 석사를 일단 하기로 했고 미국 박사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면은 그냥 저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학부 인턴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느낌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면은 결국 목표는 미국 박사 진학이기 때문에 미국 박사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연구 실적이거든요. 그럼 연구 네. 실적을 석사 2년 플러스 학부 인턴 1년 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뽑아 먹을 거를 뽑아 먹어 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미국 박사를 가면 되는 거고 꼭 미국 박사를 갈 때 막 탑스쿨 이런 데만 갈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못 간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 박사는 어디든지 지원하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부 인턴 1년 열심히 하시고 석사 2년 열심히 하신 다음에 관련된 연구를 꾸준하게 하게 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면 될 거고 특히 에어로졸 같은 분야를 끝까지 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이제 유체역학 쪽이거든요. 약간 이제 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쪽이고 이런 부분은 약간 CFD가 아니라 익스페리먼트 쪽으로 하시는 거죠. 실험 쪽으로. 우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실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예. 석사 진학을 했을 때는 뭐 아직 확정적이거나 좀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CFD 플루언트 활용해서 아날리시스도 뉴메리컬도 확인을 할 거라고 아, 말씀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네. 거를 다 하시면서 논문을 최대한 쓰시고요. 그런 분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그 에어로졸 같은 게뭐 바이오 쪽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저랑 같이 연구했던 친구도 그 나방이 그 페로몬 방출하는 게 에어로졸일지 어떤 부분일지를 연구하는 거를 해서 이제 뭐 CFD 써가지고 해석하고 막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꼭 인더스트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기초과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연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면요. 석사 2년을 네. 하는데 그 대신 석사 2년을 무조건 해서 박사를 가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학부 인턴 1년 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미 석사 시작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본인이 석사 3년이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실제로 박사를 3년 안에 끝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네. 마치 본인이 나는 박사를 시작했다 이런 느낌으로 학부 인턴 1년 플러스 석사 2년을 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실적을 많이 쌓고요. 그다음에 미국 박사 지원하시면 어디든지 붙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착착착착 가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설득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본인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은 막연하게 미국 박사를 가고 싶고 그냥 막연하게 미국에서만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거이니까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남을 설득하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네. 불안하시잖아요. 이 미국 박사를 하는 게 네.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막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딴 나라 가서 산다는 게 사실 상상도 잘 안 되고 한국에서만 살았던 분들은 또 더더욱이 그런데 딱 한국에서만 지금 공부했던 그런 학생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걱정이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면 다 가는 거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손해 없고요. 기회비용 네.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면. 왜냐면은 미국에서 박사 하셔가지고 뭐 어디든 뭐 탑30든 탑50든 탑10이든 어디든 들어가시면 등록금 다 나오고 보험비 다 나오고 스타이펜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렌트 낼 거 내고 계속해서 논문 쓰시고 졸업하시면은 그거 받더라도 또 미국에 있는 회사 또 취업하시면 되면은 또 취업하시고 또 이제 H1B 해가지고 또 영주권 받고 하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의 미국에서 삶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박사 받은 다음에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하겠다 해서 포닥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뭐 교수를 한다든가 미국에서 뭐 잡서치를 해가지고 뭐 교수가 된 거다 뭐 리서치 포지션을 잡으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미국에 가서 시도해보는 게 지금 겁나서 걱정이 되는 거지 그거를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만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왕 갈 거면. 그러니까 물론 네. 미국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나라보다 좋을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더 좋은 학교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네. 일단 지금 하는 학부 인턴과 석사 과정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많은 어떤 경험을 하고 아웃풋을 쏟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만 노력해서 거기서 조금 논문도 좀 써보고 하면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기틀이 돼 가지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서바이브 하면 취업이나 이런 거는 문제 없으니까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문 또 있으세요?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서.
사실 말씀 주신 부분 너무 잘 들었는데, 음, 사실은 좀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과 좀 얘기를 하면서, 음, 사실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미국 박사를 제가 그러니까 확신만 딱 선다면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로드맵을 짜봤을 때, 네, 진학해서 거기 가는 과정까지는 제가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뭐 이미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제가 사실 그 멘토링 영상 올려주신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음, 미국 박사를 확정을 지으시고 이제 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 다 연구 활동을 뭐 1년 이상 하시거나 아니면 좀 확실한 좀 뜻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사실 대학원 자체에 대한 고민도 되게 짧게 했고,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해본지도 않았는데, 음, 좀 지도 교수님의 말씀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 보니까 너무 좋은 면만 듣고 좋은 부분만 듣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음. 너무 좀 그러니까 흔들린다기보다는 너무 편향된 의견을 듣고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이 아, 사실 좀 커서 충분히 그런 이해합니다. 걱정이 좀, 네, 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급이 돼 있지만, 사실 지금 일단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린 부분이나 설득을 드린 부분은 석사 진학 이후에 어쨌든 석사 학위가 있을 때 R&D 분야를 취업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이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 부분만 고려를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뭐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나 좀, 물론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좀 저는 이상적이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미국 박사를 안 간다고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자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할 때 제가 좀, 좀 후회되는 선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 들어서 뭐, 그 부분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해야지 뭐 그거 언제 해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너무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막 잘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다 자기가 모자른가 봐. 지금 하는 게 되게 좋은 시간이고 4학년 1학기인데 당연히 지금 해야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학부 졸업한 다음에 뭐 어디든 취업을 하시면 연봉 뭐 3, 4천 뭐 받으실 거고 많이 받으면 뭐 5, 6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돈 모아가지고 1억 모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대출 끼고 집 사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뭐하러 또 2, 3년 투자하고 또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5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또 타지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암흑 기간에서 이렇게 서바이브를 하려고 왜 남들이 시키지 않는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과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이게 가춘표 채널의 매력인 게 저는 다 해봤잖아요. 저는 학부 끝내고 맞습니다. 취업도 해봤고 이걸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대학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으면요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할 거냐 대학원을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결국 선택에 있어서 본인이 나는 공부하는 게 좀 별로야.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연구 같은 걸 최근에 시작하게 됐고 원래 공부를 그렇게 막 진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불안한 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막 에어로졸 막 그런 익스페리먼트 하고 막그 CFD 좀 하는 게 좀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대학원에 관심이 음,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보통 네, 보통 대학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거 자체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취업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음, 대학원을 억지로 가면 취업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대학원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나 대학원 가야지 이러면서 가면은 그 2년이 굉장히 괴로울 거고요. 본인 같은 케이스면 가도 돼요. 그리고 일단 학부연구생을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또 교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좋은 점을 느꼈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가도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네, 대학원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결국 2년에서 7년인데 이게 꽤 갈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만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음,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밈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불쌍하다. 얘네들은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쪼는 건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곳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그 대부분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컨텐츠를 마련하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4년 넘게 아무래도 구독자 10,000명도 안 넘고 하는 이유가 나는 그런 거 쌩까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이웨이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이게 구독자 수가 안 느는 건데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것만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올리는 게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무슨 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공부 싫은 사람이 많겠어요? 공부 싫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선택이 후회되지 않고 후회될 생각도 안 하지만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까는 게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학원 불쌍하다 이렇게 올리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학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과정이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가설이 생길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겠죠. 어떤 현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뭐 자연에서 어떤 뭔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나 신기한 게 발견되면 알아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번개가 치면은 막 신에게 막 뭐 제물을 바치고 막 비가 오면은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이런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연에 대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사람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결국 궁금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가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기인한 거지 않을까? 그럼 가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이라는 게 이렇게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럼 실험 조건을 그러니까 실험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실험 세팅을 실험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을 수립한 거대로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했으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 분석한 거대로 잘 해가지고 이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거고 그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이제 논문화를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출판을 하고 출판하면 끝입니까? 사람들한테 그 출판된 거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고 그 발표를 하면 끝이에요. 내가 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런 거가 생겼어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난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펀딩도 따는 거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학부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별 과제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미 했었을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 하고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내가 봤을 땐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잘 못 써주고 그냥 이렇게 문제 푸는 데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못해 유튜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지? 영상 편집할 준비,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계획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고 결국 조회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거 바탕으로 또 다른 것들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역량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해 보는 건데 학부 때 여러분들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냐고요? 물론 해본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뭐 설계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 해봤을 거니까.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창의 설계니 창의적 공학 설계니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실험 과목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냥 남들이 해놨던 족보 베끼고 있고 그냥 뭐 실험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충 쓰고 넘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게 문제면 안 하면 끝이에요.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는 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학원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의 석사는 콜스웍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사가 약간 독일식이라서 리서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석사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사이클을 돌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만 돌린다고 해서 본인이 다 아는 게 아니겠죠. 2번, 3번, 4번, 5번, 10번씩 해봐야 경험이 쌓이고 연구 스킬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사 때 이런 걸 한번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1, 2년의 시간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6, 70년의 시간 뭐 80년, 90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교해서 1, 2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런 1년의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교수님한테 또 월급도 받고 다 그럴 거니까. 물론 좀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근데 대학원은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그러니까 학부 취업과 그 대학원 취업은요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제가 댓글에 누가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연구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왜 하고 싶냐고. 이게 보통 이제 대학원 취업이라고 하는 건 R&D예요. R&D인데 R&D 취업은 사실은 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이제 취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업부에 들어가면요 이게 굳이 이거 기계과 나올 필요 있나?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들을 한다고. 예를 들면 뭐 바이어한테 전화해서 미팅 일정 잡는 거, 아니면 뭐 이런 뭐 계약서 같은 거 수정하는 거, 아니면 뭐 어떤 뭐 조달 일자 잡는 거, 뭐 이런 거 합니다. 안 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도면 같은 거, 캐드 같은 거 하고 뭐 아닌데요. 뭐 삼성전자 취업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브이로그 보니까 막 뭐 무슨 뭐 요즘 뭐 마스터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트레이닝도 받고 그런다던데요. 에이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좀 역량이 제한돼 있어요. 왜냐면 사업부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윤추가 잘 될 수 있게, 즉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서포트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진짜 핵심 기술 그 연구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중요하죠. 실제로 납품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벤더들과 연락해가지고 납품하고 뭐 이렇게 조달하고 예산 작성하고 사람들 뽑고 이런 거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안 들어가면 끝이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구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면은 마린이 없으면은 당장 저그링이 오는 걸 못 막는 건데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건 R&D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이언스 베슬 이런 게 R&D잖아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연구 분야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의 일들을 하려면,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또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뭐 사업부 있는들은 뭐 저부가 가치의 일이냐, 그 말이 아니냐. 본인이 어떤 지정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려면 결국은 R&D로 들어가는 게 맞고, 디벨롭먼트보다는 사실 리서치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리서치냐 디벨롭먼트냐. 근데 어쨌든 학부 취업이라 하는 것보다는 R&D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조금 더 연구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좀 커리어 플랜이 좀 짜여져 있다. 이게 차이인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는 게, 저는 예전에 회사를 퇴사할 때 좀 무식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어떤 대기업의 임원들 보니까 다 박사야, 무슨 MIT 박사야. 그럼 당연히 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도 임원 되려면은 MIT 박사 가야겠네?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미국에서 박사야지 하면서 나온 케이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게, 박사급인 사람들은요, 경쟁을 할 때 박사급인 사람들하고만 하거든요. 그리고 학부 취업 나온 사람들은 경쟁을 또 학부 취업한 그런 사원들끼리 또 경쟁을 해서 임원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단편적으로 내가 임원이 되려면 박사를 해야겠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가면요, 큰 거 다치는 게,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거예요. 내가 사업부에서 잘하는 역량이 있고 뭐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또 커리어를 잘하고 프로젝트를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짝짝짝짝 승승장구하시면 되는 거고, 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구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연구직의 장점은 내가 되게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서 조금 만족감을 느끼고, 약간 자기가 하는 분야를 자기가 도맡아서 약간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제 연구직이 맞을 수 있죠. 이제 또 제가 또 현대중공업에서 제가 무슨 일 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좀 답변 드리자면,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플랜트 보일러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보일러 설계라고 하는 게 물론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게 보일러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모르면은 당연히 보일러를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주로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보일러라고 하는 게 무슨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거 만드는 데가 아니라 그 아파트 크기의 7, 8층 높이의 보일러를 만드는 건데, 그 보일러를 만들려면 이렇게 덕트를 디자인해. 저 덕트 디자인 팀이 있었거든요. 구조 설계 이런 거에서 이제 덕트 디자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보일러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일러를 제작하는 팀은 따로 있고, 저는 그 보일러에 연결되는 덕트 디자인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팀에 있었는데, 덕트를 만들려면은 그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제다사우스랑 그 뭐 슈카이크 뭐 이런 프로젝트 했었을 때 있었는데, 그때 조항이 뭐가 있었냐면은, 니네들이 만드는 제품을, 그러니까 그 제품에 들어가는 철강 재료를 무조건 사우디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덕트 디자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덕트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철강 회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뭐 우리 같으면 포스코에 전화하면 되는 게, 포스코에 얘기해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지만 포스코를 못 썼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사우디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철강 회사를 조사를 쫙 해요.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이랑 미팅을 해. 전화해서 너네 이런 뭐 이런 도면인데 이거 만들 수 있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짬밥이 생기면은, 거기서 능력이 좋은 거는
혹시라도 계약서상에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이 회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그게 기계과가 아니면은 그 일을 못 해요. 왜냐면은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부품, 이게 덕트 디자인 중에 그냥 사각형 덕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의 덕트도 있고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넘어가는 이 덕트가 있기 때문에 용접 기술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성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달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기계 설계라든가 이 보일러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과를 나온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하다 보면요, 이게 굳이 기계과를 나와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해요. 전화해서 미팅하고 뭐 이제 일정 잡고 계약서 검토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실 그 덕트를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넘어갈 때 얘네들이 형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생기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평가하는, 예를 들면 엔시스라든가 아바쿠스라든가 이런 걸 돌려가지고 안정성을 평가하거나 그 덕트를 최초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냐면 R&D가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R&D가 이미 누군가 다 해놨어요. 이게 뭐 현대중공업이 잘하지만 걔네들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다 그것도 일본의 뭐 미쓰비시니 어느 회사니 있는 거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이게 뭐 옛날에 했던 거 이렇게 갖고 와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원천적으로 이게 안정성 평가를 한다든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덕트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사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R&D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하면 Development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일을 할 때 나처럼 막 미팅도 하고 계약서 체크하고 뭔가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뭔가 좀 내가 그래도 기계공학에서 배웠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좀 돌려가지고 안정성도 평가해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R&D를 하는 거예요. 그 디벨롭먼트죠. 그건 이제 보통 석사들이 많이 가죠. 그럼 리서치는 뭐냐? 리서치는 이런 거지 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플란트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걸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을 돌리기 위한 냉각기 이런 걸 만들어. 그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완전 새로운 어떤 폼팩터의 뭔가를 만들려면은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 현대자동차 인터뷰 영상에 나왔던 분 같은 경우는 리서치에서 드론 같은 거, AAU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뭐 UAM 이런 거, Universal Aero 뭐 Vehicle, UAV 이런 거. 그런 것들 하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지 무슨 드론 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 미래에 있는 것들을 보고하는 게 리서치. 그 다음에 당장 자동차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디벨롭먼트. 근데 그 R&D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트레이닝을 한번 쫙 받았던 사람들이 전공 지식을 써가지고 하는 일들이니까 R&D인 거고, 학부만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 하죠.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트레이닝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플에서 했던 게,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애플에서 뭐 그런 거 해요. 애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플의 핸드폰 이 스위치 버튼 보면은 갤럭시랑 다르거든요. 갤럭시는 딱 잡았을 때 내 엄지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애플은 왜 이렇게 살짝 위에 가서 불편하지? 이렇게 했는데 애플은 어느 생각까지 하냐면은 왼손잡이들은 이게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학부 인턴이라든가 사업부 나온 애들 프로젝트 매니저 시켜가지고 계속 카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어떻게 잡는지 그거 체크하고 있다니까. 그거 실제로 해요, 애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아이폰 어떻게 잡는지를 계속 분석해요. 그래서 그거 발표하는 거 제가 봤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잡고 있고 저렇게 잡고 있고 스태티스틱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이런 거 하고요. 학부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PM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얼만큼 필요하고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이 얼만큼 필요하면은 자료 조달을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서포팅하는 일들을 하죠. 그럼 제가 애플에서 뭘 했냐? 저는 이제 폴리머 엔지니어링 그 리서치 팀에 있었으니까 저는 뭐 하냐면은 애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떤 제품에서 액정이 잘 깨져. 어떤 특정 제품의 특정 위치에서 애플의 액정이 잘 깨지면은 그걸 잘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접착제를 다르게 쓴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그걸 바꿨을 때 검증을 하려면 접착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소션이 되게 중요하니까 에너지 업소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접착제를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접착제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해결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접착제의 그 펀더멘털을 연구한다고요. 리얼러지를 연구한다고.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접착제가 어떤 형상을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성질에 따라서 에너지 업솔션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에너지 업솔션이 어떻게 되니까 요걸 쓰면은 이게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액정이 잘 안 깨지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재료를 선별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일이 성격이. 본인이 뭘 좋아하냐에 따른 건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약간 리서치 쪽을 좀 더 좋아하시고 할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는 네. 게 전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말이 알겠습니다. 많았네. 이해되시죠? 지금 얘기했던 게. 네, 이해했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막 내가 뭐 많이 했지? 하여튼 이해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잘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요. 예, 흔들리거든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래요. 본인 주위에 뭐 박사하는 사람들도 없고 친구들도 다 취업하고 이러니까 주위 친구들이 다 그거 하면은 나도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박사했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석사 안 하고 박사예요. 왜 그럴까?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어디에 있냐의 문제인 거지 본인 자체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가춘표 네트워크 안에서 자꾸 그런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자꾸 교류하려고 하시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자꾸 보려고 하시고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잘 좀 진중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실 거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네, 그 혹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 사실 그럼요. 몇 가지 조금 있는데, 그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오늘 멘토링 하기 전에도 그 이미 올려주셨던 영상을 봤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멘티 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고민이 자대랑 뭐 SPK 대학원 그 랩실을 고민하시면서 멘토링 신청을 하셨는데, 음, 사실 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PK 대학원을 추천을 하셨는데, 음, 저는 사실 그 영상 보면서 제 상황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 음. 이제 정확한 포인트가 이제 학교를 딱 들으시고 좀 타대를 추천을 하셨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네, 박사를 진학하고 싶잖아요. 그럼 박사 네, 맞습니다. 진학에서는 솔직히 미국 박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서울대를 나왔든 고대를 나왔든 이대를 나왔든 잘 몰라요. 그냥 한국이 네,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네, 모르는데 굳이 좋은 학교를 갈 필요는 없죠. 근데 좋은 학교를 네네, 가면 뭐가 좋냐면은 취업을 하거나 유학 가려고 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같이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카이스를 네네, 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미국 박사를 가고 싶긴 한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미국 박사 말고 그냥 취업할까라는 생각도 있으면 그 취업할 땐 또 SPK가 또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SPK를 가는 게 네네,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마 네, 그분이 어떤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본인 케이스로 만약에 본인이 미국 박사를 진짜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업도 좀 네, 고민하고 있고 미국 박사도 뭐 잘 되면 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면요. SPK로 음, 가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미국 박사가 미끄러져서 안 됐을 때 그래도 네, SPK 대학원을 나오면 취업이 좀 잘 될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회사 사람들이 SPK를 선호하는 거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뻔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학부 SPK 나온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나는 그게 왜 그런지 잘 네네, 모르겠는데 뭐그 사람들이 좋았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취업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SPK로 가는 게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은 한번 하면은 박사까지 할 마음이 있으면 취업 음, 그 연구 박사 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연구 실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학부 연구생 1년 했던 거에다가 플러스 2년에서 총 3년 동안 하나의 연구실에서 조금씩 더 열심히 해가지고 포텐을 터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네네, 그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자대서 하는 건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고 지금 마이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꼭 그걸 지금 결정해야 되나 생각도 있긴 있어요. 뭐 교수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벌써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물리는 게 좀 죄송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음, 지금부터 뭐
2024년도 말까지 학부 인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혹시 논문 하나 쓸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서는 학부 인턴을 미리 해서 이미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 인턴 때 그런 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SPK 같은 데에서 가서 그 네트워크까지 얻어내면은 좀 더 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음, 그리고 뭐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석사 2년 한다고 해서 논문 한두 편이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논문 쓰는 게. 2년에서 네, 논문 하나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포닥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논문 지금 거의 쓸까 말까 하는 수준인 거 보니까 이게 포닥도 이 정도인데 좋은 연구, 좋은 논문 쓰려면은 이게 오래 걸려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본인이 석사 2년 동안 제일 최악인 케이스는 자대로 갔는데 연구도 실적도 그지 좀 이렇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지원할 때쯤 아무런 이력도 없고 결국 그러면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대신 학부 인턴을 1년을 더 해서 총 3년 동안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연구 실적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네, 미국 박사 지원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음,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생각이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좀 욕심이 있어서 나 정말 학부 인턴 열심히 해서 논문을 하나 거의 쓸 것 같긴 한데 내가 만약 쓸 것 같긴 한데 내가 한번 이번에 서울대도 한번 욕심이 있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난 뭐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수님만 음, 괜찮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꼭 굳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 네네, 박사 진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비전과 연구 실적과 추천서인데 뭐라도 있으려면 일단 연구 실적이 있어야 뭐 추천서도 나오는 거고 뭐 하여튼 뭐가 있어야 뭐 이력서도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고 SOP도 써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도 네,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걸 쓰려면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포텐을 터트릴 거냐 아니면은 음, 혹시 운이 좋아서 1년 안에 뭔가 성과물이 내서 다른 학교 가서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기타 시스템을 이용할 거냐 근데 꼭 그게 또 네, 좋은 게 아니라 또 SPK 또 가면 또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또 거기서 수업 듣고 이러면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네, 모든 게 정답은 없어요. 결국 뭐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그 자대 연구실 가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연구해 가지고 한 이 논문 한 두 개, 세 개 정도 쓰면 그거 바탕으로 미국 박사 충분히 진학할 수 있을 거고 미국 박사 진학하면 최종 학력이 미국 박사가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석사를 어디서 했든지 그게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뭘 사실 선택하셔도 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조금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음,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번에 신임으로 부임을 하셨다 보니까, 음, 사실 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열정 넘치게 좀 티칭을 해주시는데, 음, 어찌됐든 그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랑 좀 같은 결로, 사실은 좀 제가 놀란 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가춘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마인드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연구 실적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음, 대학원을 갈 거면 좀 논문을 써서 본인 스펙을 좀 이렇게 갖춘 상태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사실 제가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거의 같이 교수님이랑 살다시피 하면서 지금 실험 진행하면서 목표는 이제 이번 달 하반기 안에 좀 서브밋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문을 좀 작성하는 게 목표인데 음, 현실적으로 물론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석사까지도 좀 지도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음, 해주셔서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사실 좀 결정하게 된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 결정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배울 게 많고 정말 나를 음, 좀 위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그 연구실이 어 이제 주립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만약에 미국 박사를 갈 거라면 좀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연구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욕심을 낸다면 좀 소위 말하는 탑스쿨에도 지원을 해보는 게 음, 어찌 보면 조금 목표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는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취득하신 그 지도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대가시고 어떻게 보면 그 특화 대학이라서 그 부분에서 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랑 이제 분야는 좀 다르더라도 탑스쿨에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거랑 물론 비슷한 결로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보긴 했지만 그거를 좀 저울질해서 고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음,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학부 인턴 1년 네.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네. 논문 한 편 쓰고 석사하는 동안 하고 나서 한 석사 2학기쯤 됐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음, 포항공대 그 3시간짜리 영상을 보시고 결국은 탑스쿨이냐 뭐 대가냐 이런 질문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연구에 대해서 음, 깊은 고찰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네,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탑스쿨에 못 간다가 아, 아니라 물론입니다. 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일단 지금 고민할 건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은 최대한 많이 아, 배우고 최대한 많이 경험해서 논문 하나 써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포항공대 3시간짜리 영상이 제가 자꾸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랑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음, 그 네네. 그다음에 잠시만 일단 이걸 좀 공유 이거 제가 괜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게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관심이 있든 학부생이 뭐가 됐든 이 영상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보시고요. 자꾸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랑은 너무 다른 얘기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음, 네. 최대한 빨리 연구 많이 하시고 첫 논문을 빨리 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프로세스가 보이고 뭘 해야 될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고 그다음에 자대랑 SPK 랩실 고민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음, SPK를 가게 되면은 본인이 석사라든가 뭐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SPK는 또 대가 또 교수님들이 좀 더 막 엄청나게 연구실도 크게 운영할 거고 워낙 또 전국에서 또 똑똑한 학생들 오면은 본인에게 서포트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의 물리적인 시간과 여유가 없을 거예요. 본인도 그거 네네. 또 뭐 지금이야 본인이 교수님이랑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막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게 가능하지만 SPK 가면 막 장비 쓰려면 막 예약도 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대로 가는 게 분명히 이득은 있어요. 근데 음, 이런 것들을 씹어먹을 정도로 본인이 학부 인턴 때 뭔가 연구 실적을 많이 쌓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미 나는 연구를 좀 해봤고 그래서 나는 뭔가 이런 음, 네트워크가 이제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같은 미국 박사를 생각하더라도 SPK 가는 게 낫죠. 근데 본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음,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 듣자마자 솔직히 네, 얘기해서 맞습니다. 학교도 뭐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대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환경과 서포트와 그런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본인이 1 플러스 2 학부 인턴 플러스 석사하는 그 3년 동안에 뭔가 연구 이 퍼포먼스를 맥시멈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네.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음, 공감하셨을 거고요. 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고민이 많죠. 사는 게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나를 알았으면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하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그러게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늦었을 때가 제일 이미 늦었다가 아니라 늦었을 때가 빠른 거고요. 지금 너무 잘하고 음, 계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되고요. 뭐 탑스크린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첫 논문을 좀 빨리 아, 써보세요. 네네. 첫 논문을 최대한 빨리 아, 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포항공대 네. 충격적인 미국 풀펀딩 박사 후기 딱 보시면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첫 논문을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분은 6개월 만에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 물론 네. 이분이 되게 잘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운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학부 인턴을 할 음, 때 뭐 학부 인턴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땡가땡가 가가지고 뭐 아침에 딱 가가지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냥 뭐 수업 막 공부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난 첫 음, 논문을 써야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 조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 열정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하여튼 뭐 네. 그냥 막연하게 저 뭐 SPK 가고 뭐 유학 가는 애들 보니까 다 학부 인턴 했네. 나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무슨 생각을 갖고 학부 인턴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취업하려면 학부 인턴 해야 돼 몰랐네. 나 해야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이 그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 연구 생활이 나한테 맞는지도 이해하고 빨리 첫 논문 써서 이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자기의 연구 실적을 맥시마이즈로 퍼포먼스를 끌어내서 그거 바탕으로 미국 박사를 팍 가는 게 좋은데 그 과정에 SPK가 좋냐 자대가 좋냐 그건 본인이 알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자대도 나쁜 네. 옵션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꽤 길게 한 것 같은데 도움 네, 많이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 학교에 저 알고 있는 아. 사람들 많아요? 일단 저희 과에는 제가 알려준 사람 꽤 됩니다. 영상 보라고. 알겠습니다. 그 뭐지? 제 그 유료 회원은 아니시죠? VIP 방에는 안 계시죠? 네, 아직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고민할 거면 무조건 하시고요. 그 한 달에 커피 한 잔 가격이 절대 나쁜 가격이 아니니까 최대한 거기 네네. 안에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 포항공대 다니시는 분 다 거기에서 다 하세요. 지금 다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제 웬만하면 인터뷰하셨던 분들 다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다 답변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한 네. 달에 커피 한 잔 가격 안 쓰는 게 바보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여러분에게 돈을 벌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 뭐 어떻게 그런 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난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저는 매주 멘토링 하니까 계속 뵙도록 하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